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개요부터 보고 넘어가 보죠.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588호입니다. 6월 4주 조사 결과인데요. 25일부터 27일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네. 2통 3사의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셔야 되는데 네. 먼저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아,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 30%에 걸쳐서 네. 있다가 이번에 3년차 1분기에 20%대로 이렇게 팍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면 3년차 1분기를 보고 오면 역대 대통령 그 누구와 비교를 해봐도 제일 낫네요, 그렇죠? 제일 안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그 당선된 이후에 네, 한미 FTA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광우병, 예, 사태. 광우병. 그리고선 바로 이제 촛불이 확 번졌죠. 네, 그리고 나서 확 떨어진 여기가 언제냐? 이게 이제 1년차 2분기 때 최저치를 기록한 요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렇네요. 요렇게 올라가고 있죠. 요렇게. 네, 그런데 지금 3년차 1분기를 보시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40%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높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 지금 갑 최저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20%대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간격을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이냐? 이명박 대통령은 하여튼간에 국민적인 사과도 했고 국민 앞에 네, 예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 사과도 하고 그때 뭐죠 산에도 올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일종의 좀 약간 그때는 굉장한 공감도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아이 뭐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국민께 엎드리는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30대 초반을 가져가다가 총선 끝나고 확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하게 네. 바꾸겠다 국정 기조를 좀 바꾸겠다 많은 국민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믿어주십시오 이런 게 좀 더 다가가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역대 최저다. 역대 최저다. 예. 그러니까 MB 때를 보더라도 MB 때는 사실은 더 떨어졌다가 예. 계속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는 흐름을 봤는데 윤 대통령은 변하는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흐름이 달라질 뭐 개연성이나 어떤 뭐 이유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쭉쭉 바닥을 계속 다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툭 떨어져 버렸어요. 맞습니다.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이제 주황색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때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폭을 볼 것 같으면 지금 10% 포인트 정도 그렇네요. 예 격차가 있습니다. 20% 초중반에 묶여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네. 이 20% 초중반이라는 거를 옆으로 한번 밀고 가면 많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는 다 이제 뭐 예 그렇게 된단 안 좋았죠, 말입니다. 인기가?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최저선이라면 임기 말 3년차 네. 또 4년차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질까? 예. 역대 대통령 대비 이 시점 3년차 1분기 시점으로 보면 제일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참 이번 주에 갤럽조사 나온 결과 이번 주 갤럽 이어서 보죠. 예. 조사입니다. 이번 주 갤럽 조사 지난주에 이제 26이어서 뭡니까 완전히 최하치에서는 좀 벗어난 그래요. 26을 횡보했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26에서 한 1% 포인트 더 떨어진 25가 됐습니다. 잘하고 25. 있다는 긍정률이요. 그리고 이제 부정률은 2% 포인트 더 높아진 66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응답자의 3분의 2,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부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4분의 1 정도만이 긍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6월 2, 3주 때 26을 기록하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해외 순방도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좀 반등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정확히 보신 게 이제 예. 21에서 최저치를 찍고 그리고 이제 26이 됐을 때 5% 포인트 상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제 횡보하는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서 2% 포인트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한 번 숨고르게 했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간다든가 했으면은 단기적인 추세에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텐데요. 지금은 이게 상승이 아니다. 결국 횡보고 지금 26에서 25로 다시 조정기를 맞고 있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도 봐야 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높아 보이는 것 지금으로서는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제 떨어질 땐 두 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보시면 한 번 1% 포인트 떨어졌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제 20% 초반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자, 어떻게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25% 예. 총선 이후에 급락했던 23까지 급락했던 그러니까 24를 좀 보였던 그 시점까지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뭐 전혀 뭐 달라진 게 없다. 이 판단을 쭉 유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 어떤 네. 기대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 유전, 뭐 산유국의 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사실은 이 26까지 이렇게 튀어오른 데는 네. 그 오물풍선 이죠. 북한의 오물풍선 그 도발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을 텐데 사실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 갔을 때 네. 이게 지금 수도권 주민들 많은 분들 또 안전과 생명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도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대북 강경책을 하는 게 네. 많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정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카드인가 이런 것도 이제 성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평화를 더 좀 증진하겠다, 네. 평화 무드를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 몇 개 썼는데요. 네. 그 카드가 지금 효력이 대단할 게 없다. 오히려 지금 국민적인 그 기대감보다는 어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국민 많은 분들께서 좀 약간 냉소적인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고요. 전국 지표 조사 한번 보시면은 전국 지표 조사에서도 어제 나온 조사죠? 예. 여기서도 그냥 최하치 27을 그냥 쭉 가고 있어요. 이것도 전국 지표 조사는 약간 좀 갤럽보다는 약간 그 긍정률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네. 이 27은 또 최하치입니다. 최하치를 쭉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전국 지표 조사는 4개의 기관이 조사를 합니다. 네. 읽어드려야 되는데 엠브레인 퍼블릭 헬스 스터디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조사를 했고 역시 이 동삼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자체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봤는데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도 주저앉아 있어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부정평가를 하더라도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래도 방향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실 법한데 이게 총선 끝나고 확 주저앉은 상태에서 그냥 쭉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그 모든 지표가 지금 좋지 않다. 굉장히 대통령실은 요렇게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네. 갤럽도 계속 횡보하고 있죠. 갤럽 이렇게 횡보하다가 20% 초 중반 횡보하다가 갑자기 빠질 때는 또 갑자기 빠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보여서 그렇죠. 반등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은. 이 방금 말씀 주신 거가 이제 긍정평가 이유에서 네. 카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외교라는 거는 3%포인트 많아져서 29인데 이게 이 정도 화려한 외교를 했으면 거의 40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 나오고 있지 않다. 의대정원 확보 이거 계속 빠지고 있죠. 네.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국방안보 꾸준히 나오는 얘기고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이슈가 전혀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모르겠다가 이제 20 나왔거든요. 네.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경제민생 물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외교 나오고 있죠. 의대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해병대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문제 나오죠.
다 나옵니다. 지금 일본 관계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상 현안으로 제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 북한 관계 나오고 있습니다. 다. 예. 인사 문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동해 유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예, 발언 부주의, 오만한 부동산 정책. 자, 이렇게 따지면 개별 이슈로는 다 이렇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대 대통령 한번 보시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노무현 32. 네. 여기 이 조사는 심지어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전화 조사가 아니고요. 1대1 면접 조사. 면접 조사원 인터뷰 캐피 방식으로 무려 1,777명을 조사했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직접 가서 물어본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거의 30% 됩니다. 이렇게 조사를 열심히 해서 밝혔더니 뭐가 나오느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연령대별로는 다른데요. 10대에서 50대까지는 노무현, 60대 이상은 박정희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요렇게 나왔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네.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 나왔습니다. 2.9. 예. 2.9입니다. 2.9에 누가 현직인데도. 2%대 누가 있느냐? 이승만, 예. 박근혜, 뭐 좀 더 낮으면 이명박, 김명삼 나왔는데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진짜 이걸 보면서 좀 씁쓸하다. 아하. 현직 대통령으로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자, 현직인 시절 노무현 7%. 7%. 예. 그런데 현직을 마치고 그 다음 3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현직이었던 박근혜 네. 5%. 하.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 정부에 예. 현직이 아니고 현직은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고 박근혜 3% 나왔어요. 그 당시 현직 문재인 9%. 네. 근데 지금 현직을 떠났죠. 문재인 9로 그냥 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직이었던 노무현 그 다음에 임기 끝났더니 30이 됐네. 아하. 박근혜 현직이었다가 빠졌네. 네. 문재인 현직이었다가 그대로. 그대로.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현직 2.9예요. 현직 중에서 최하치. 이거를 저는 보면서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에서 2.9인데요. 자, 그대로 간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대로 갔죠.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가면 2.9. 2.9죠. 노무현 대통령처럼 현직 때 7% 한 자릿수다가 모든 현직은 다 지금 한 자릿수입니다. 끝나고 나서 32.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올라갈 건가? 아하. 이런 가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처럼 현직이었다가 살짝 빠진다면 그렇죠. 2.9에서 더 빠지면 어디냐? 예. 1점대. MB. 1점대. 김영삼. 더 내려가면 노태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노태우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이전이니 네. 군부 정권이잖아요. 여기까지도 빠질 건가? 도대체 이 밑에가 네. 쭈르륵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해가지고 더 높아지면 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또 좋아하실 텐데요. 지금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여기서 자 박근혜 대통령 5, 3, 2.4까지 빠졌습니다. 5, 3, 2.4. 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치를.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노무현 대통령처럼 현직 때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32를 계속 30%대를 찍어주느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정말 국민 앞에 솔직하고 모든 네. 걸 다 내려놓고 최상병 특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민 앞에 폴더 인사 하면서 나서야 됩니다. 솔직하게. 자, 그 지금 이 상황이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중한데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카드에 대한 답변, 국정 전환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글쎄요. 현재로서는 반등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판단도 해보는데 예상도 좀 해보는데 지금 특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할 그렇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행사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더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예. 부정평가를 더 많이 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병대 수사 외압 예. 3%, 김건희 여사 문제 3%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3%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부정평가 이유로. 그런데 갤럽이 비슷한 조사를 또 했습니다. 무슨 조사냐?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제가 그 설문 문항이 뭐 치우쳤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지난해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최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얘기했군요. 그렇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수사하고 있다. 귀하는 이번 사건에 특검 즉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5월 2주에는 57 나왔습니다. 아하. 갤럽 조사에서. 갤럽 조사에서. 네. 그런데 6월 4주 오늘 발표됐죠? 네. 63 나왔습니다.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 뭐 아무거나 좀 한번 하나만 더 해보세요라고 해서 그 자유응답식으로 물었을 땐 3%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 최상병 사건 특별검사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네. 국민분들께 여쭈었더니 다수의 국민분들께서 도입해야 한다. 63 나왔습니다. 이건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그렇습니다. 50% 절반이에요. 지금 TK, PK 마침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대부분이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네. 지금 70대 이상에서만 그럴 필요 없다라는 아하. 게 나왔을 뿐이지 지금 70세 미만으로 네. 69세까지로는 60대에서는 이게 좀 뭐 대등하네요. 49대 43이니까. 그래도 많긴 많아요. 그렇죠. 60대에서도. 이게 찬성 의견이 더 적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머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허리가 되는 40대, 50대에서 78, 74, 30대 청년분들 76 네. 이런 수준입니다. 참 한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34. 34가 나왔네요. 그럼요. 3분의 1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당층 56이에요. 중도에서 73 나왔습니다. 하하. 이 상황이면 보수에서도 43이고. 그렇죠. 보수에서 43. 네. 이 상황이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거에 받을 수밖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네. 어쩌면 민심과 여론에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봐야지 이걸 마치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정쟁을 일으킨다라고 네. 볼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하. 자, 이 수치를 보면은 만약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 그렇죠. 그 민심은 더 싸늘하게 식을 것 같은데요. 싸우시죠. 그 얘기는 뭐냐? 예. 여기서 보셨던 보수에서 43대 47이면 대등해요. 그죠? 보수에서 뭐 절반 가까이는 아니지만 절반보다 못 미치게 10명 중 4명 정도 보수이신 분들이 실망하실 수가 있다. 이거를 왜 돌파하지 못하느냐? 네. 왜 최상병 특검을 그러면 아니 어차피 지금 이미 뭐 1년 동안 수사를 한다 뭐 한다 했는데 많이 안 나왔으니 그럼 특검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도 뭐 특검에 대해서는 뭐 방법과 절차야 그렇지만 일부 그냥 좀 수긍하는 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73입니다. 이러면 4명 중 3명에 가깝죠. 이런 분들을 그냥 놓치고 가겠다라는 게 그런 의견인 거고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전직 대통령과 비교를 해가지고요. 네. 지금 3년차 1분기에 20% 초반밖에 안 되는데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아하. 것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제 해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자, 이걸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야지 좀 달라지는 국정 운영과 최혜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터인데 글쎄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넘어왔을 때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른바 이제 반란표가 나올지 재결할 때 좀 봐야겠지만 이 민심의 흐름을 국민의힘도 다 이제 보고 있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판단인지 봐야 됐고